자, 잘 풀어보셨나요? 어렵지 않게 답을 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것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즉 인간과 동물 간의 차이네요. 그죠? 또한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5번 언어, 요게 정답이다 라는 것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밑에 의사소통의 도구다, 생각의 표현이다,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참고를 해 보시면 5번 정답은 언어였습니다. 자,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기로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표현이죠. 학창시절에 많이 보셨던 표현이기도 하고, 지금도 역시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문으로 배우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but 자리에 빈칸을 만들어 놓고 채워보시오 라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우리가 흔히 병렬구조라고 말하는 그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병렬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병렬구조라는 거는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별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필수형 문법 대등접속사 편에서 대등접속사의 중요한 성질을 배운 적이 있어요. 대등접속사는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3개만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 그랬죠. and, 그리고, but, 그러나, or, 또는 요 3가지 접속사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자주 접하는 아주 쉬운 접속사죠. 하지만 얘네들의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얘네들을 왜 대등접속사라는 이름을 붙였냐면은 대등한 것끼리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A and B, A 그리고 B, A but B, A 그러나 B, A or B, A 또는 B, 이런 의미인데, 얘네들이 대등접속사다 보니까 저기에 있는 A와 B는 품사적으로 같아야 돼요. 일단 A가 명사면 B도 명사여야만 하고요. A가 형용사다, 그럼 B도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투부정사가 왔다, 그럼 B도 투부정사가 오는 게 원칙인 거예요. 반드시 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문법적으로도 A가 만일에 주격이라면 B도 주격, A가 목적격이라면 B도 목적격,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들 이름이 대등접속사예요. A와 B의 품사를 다르게 쓰면 의사소통은 가능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장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논문이나 논술, 에세이, 입사시험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문장을 쓰면은 감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로 치고라도 정확하게 문장을 구사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A와 B는 반드시 같은 자격이 와야 된다라는 거, 품사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같은 자격끼리 연결해 주는 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저 구문은요, 대등접속사 but 얘를 사이에 두고 A와 B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A와 B는 원칙적으로 같은 형태, 같은 자격이어야 제대로 된 문장이에요. 사실 이 원칙은 우리말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원칙을 어겼을 때 우리말 역시 의사소통은 되겠지만 문법적으로는 어색한 표현이 되고, 까칠한 선생님을 만나면은 감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이 됐든 영어가 됐든 대등접속사를 중심으로는 같은 것끼리 연결을 한다. 그게 대등접속사의 성질이고, 그게 대등접속사를 쓰는 원칙이다라는 생각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He is only handsome. 만일에 이렇게 쓰면은 그는 단지 잘생겼을 뿐이다, 잘생긴 것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지만, not을 갖다 붙이면 he is not only handsome,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 되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요. but also a doctor, 그는 의사다,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의사다. 의사소통은 돼요. 별 문제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비문이고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감점 대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특히 시험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handsome, 형용사와 a doctor, 명사를 저렇게 대등접속사로 연결하는 건 대등접속사 활용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자, 이거를 병렬구조라는 명칭으로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렬구조라는 건 결국 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게 원칙이다 라는 대등접속사의 성질에 관한 거예요. 실제로 원어민들도 저런 실수 종종 합니다. 심지어는 학술 논문 같은 곳에서도 저런 비문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한국어 원어민이든 영어 원어민이든 정확하게 언어 활용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저렇게 틀린 문장을 말하거나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나 논술, 논문 같은 데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감점의 대상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he not only expresses, 저기에 보면 not only 다음에 expresses, 동사가 왔죠. 표현하다 라는 동사가 왔어요. 그렇다면 but 뒤에도 동사가 오는 게 좋은 문장이에요. 그게 정확한 문장이에요. but also may shape, 이렇게 동사가 와야 돼요. 그런데 동사 앞에 this가 있죠. 즉 동사 앞에 this라는 명사가 있어요. 명사니까 주어로 쓰일 수 있겠지. 동사 앞에 명사는 주어겠죠. 그러면 결국 저 구조가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돼버리죠. 즉 절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not only A but also B, A와 B의 관계에서 앞에는 동사고 뒤에는 문장, 즉 절이 연결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올려져 있는 파일을 그대로 다운받은 거라 제 맘대로 고칠 수는 없지만 그곳의 수능 기출 영어 문제를 보면 오타가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기에 있는 this, 쟤는 오타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타가 아니고 원문이 맞다면 저 문장을 선택한 것은 좋은 출제가 아니에요. 문법적 오류나 어색함이 있는 문장을 수능시험에서는 선택하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수능 출제위원들이 저런 실수를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만일 이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었다면 분명히 뭔가 논란이 있었을 건데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기출문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겼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 문장은 뒤에 있는 this를 빼고 not only A 부분과 but also B 부분이 동사와 동사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좋은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press, 표현하다 라는 뜻이고요. shape, 모양, 몸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모양을 이루다, 즉 형성하다, 구현하다, 구체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지요. shape, 형성하다. 어떻게 알아요? 동사로 쓰인지. 앞에 조동사 may, 얘가 있잖아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may 다음에 actually, 사실은, 실제로 부사가 왔고 아직 동사 원형이 안 나왔네. 그럼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반드시 나와야겠지. shape, 얘가 동사 원형이겠죠. 그래서 이때 shape, 얘는요 동사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shape, 동사로 형성하다, 구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대명사 them, 요 놈은 ideas, 요 명사를 받아주죠. 문장 속에 있는 대명사가 어떤 놈을 가리키는지 요걸 판단하는 건 문장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못 파악하면 해석이 완전 꼬여버리게 돼요. 대명사라는 거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쓴 명사예요. 그래서 당연히 앞쪽으로 쭉 쫓아 올라가서 그 원래의 명사 어떤 놈 대신에 썼냐 요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them, 얘는 복수 명사니까 앞에 있는 어떤 복수 명사를 받아줄 거예요. 앞쪽에는 복수 명사에 해당하는 게 ideas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them, 얘는 ideas, 생각들이라는 명사 대신에 사용한 거예요. 자,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해보면 this, 이것은,
not only express his ideas, 생각을 표현할 뿐 아니라 but may actually shape, 실제로 구현할 수도 있다. them, 그것들을, 즉 생각을. 언어는 생각을 표현할 뿐 아니라 그 생각을 구현할 수 있다. 구체화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네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literature, 문학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charge, 이 단어가 나와요. charge, 이 단어는요, 동사로 쓰이면 채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채우다. 그래서 요즘 이 charge라는 단어가 충전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옛날부터 충전하다 라는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영어는 수천 년 전부터 쓰던 언어인데 충전하다, 즉 전기를 채운다는 얘기인데 전기가 개발돼서 실생활에 사용되기 시작한 건 몇백 년 안 되잖아요. 그래서 charge는 원래 채우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배터리에 전기를 채운다 할 때도 이 charge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charge, 채우다 라는 뜻도 있고 충전하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charge는 채우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 문장에 있는 charged, 얘가 동사가 아니다 라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알아요? 앞에 is, 본동사가 있잖아요.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 이게 원칙이에요. is는 빼박 동사니까 charged, 얘는 동사가 될 수가 없죠. 얘가 동사가 아니라면 뭘까? 당연히 과거분사일 거예요. 즉 형용사다. charged with meaning, 의미로 채워진 이란 뜻이겠죠.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다. 즉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literature, 문학은 is this, 이것이다. thi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어떤 것이냐? charged, 채워진 것이다. with meaning, 의미로 채워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좋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separate, 분리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분리하다 그러면 뒤에 뭐와 뭐를 분리하나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separate A from B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직역을 하면 separate A, 분리해내다. 뭘? A를 뭐로부터? B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자, A와 B를 분리하다라는 의미로 보통 우리가 책에서 볼 수 있지만 분리한다는 거는 뭔가 섞여 있는 어떤 한 무리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별해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 무리로부터 따로 떼어놓는 거,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구분해 놓는 거, 그것들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치사 from을 쓰고 있어요. separate, 분리해내다. A를 어디로부터? from B, 이런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from 요놈을 쓰고 있다.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tell A from B, 이것도 A와 B를 구별하다 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tell A를 구별해내다 from B, B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tell, 저 단어를 말해주다 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구별하다 라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었네요. 자, 여러분들이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진 저 tell 이란 단어를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옛날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여친이랑 영화 같은 걸 보러 극장에 가죠. 그 영화를 보고 어두운 골목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총에 맞아서 죽게 돼요. 하지만 이 남자 주인공은 처음엔 자기가 죽은 걸 모르고 혼란스러워하죠. 그런데 사물을 막 씩씩 통과하고 자기의 죽은 몸이 누워있는 걸 보고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자기한테 말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말을 거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You're new, huh? 너 신참이구나. 즉 신참 귀신이구나.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I can tell,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별해낼 수 있지. 네가 신참 귀신인지 오래된 귀신인지 I can tell, 나는 구별할 수 있지. 딱 보면 알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ell,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사랑과 영혼, 그 영화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You're new, huh? I can tell. You're new, huh? I can tell. You're new, huh? I can tell. 그리고 미드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현지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거나 짝퉁을 팝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딱 알아보신 거죠. This is fake. 야, 이거 짝퉁이네. I can tell. 내가 딱 보면 알아. 내가 구별할 수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너 지금 나한테 바가지 씌우네. I can tell. 내가 딱 보면 알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 너 어제 소개팅 갔다가 채였구나. I can tell. 딱 보면 알지. 네 표정 보니까 알겠다. 야, 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고요. I can tell.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구별할 수 있어요. 아주 유용한 표현이니까 잘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구별하다. distinguish A from B.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많이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separate A from B. tell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전부 다 똑같이 전치사 from이 쓰이고 있죠. 섞여 있는 것들로부터 떼어내다, 구별해내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전치사 from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이 문장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This, 이것은 separate, 구별한다. 뭘? man, 인간을. 뭐로부터 구별해내는데? from other animals, 다른 동물로부터. but, 하지만 this, 이것은 also, 또한 reduces them, 그들을 격하시킨다. to the level of animals, 동물의 수준까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erely, 저 단어는 only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도 not only A, but also B의 형태가 쓰인 거고요. 저기에 세미콜론 보이시죠? 저 세미콜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미콜론은 앞뒤 문장이 논리적으로 명확할 때 접속사 대신에 쓰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즉 그냥 신경 끄시고 앞뒤 문장 각각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미콜론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앞뒤 문장의 논리가 명확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접속사 but 대신에 그냥 세미콜론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not only but also 이 형태의 문장인데 but 대신에 세미콜론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거 몰라도 해석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means, 수단이란 뜻이고요. share, 우리가 많이 봤죠. 공유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에 쓰인 shared, 쟤는요 동사가 아니죠. 동사는 앞에 is가 있으니까 얘가 동사일 수가 없어요. shared가 동사가 아니라면 뻔하죠. 과거 분사입니다. 공유된 이런 뜻이 되겠죠. assume이란 단어는 가정하다, 추정하다 이런 뜻인데 얘의 명사형이 assumption, 얘가 되는 거예요. 가정, 추정, 뭐뭐일 거야 라는 생각, 그게 맞을 거야 라는 생각, 이거를 우리가 전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편안하게 생각이라는 단어 정도로 해석을 해봤어요. 자, 이제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is is, 이것은 not merely a means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not only A, A뿐만 아니라 This is, 이것은 also an expression, 표현이기도 하다. 뭐의 표현? Shared assumptions, 공유된 생각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룬 이 독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not only A but also B, 요 표현이에요. 이런 유형의 상관 구문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not A but B 같은 경우죠. 얘는 A가 아니라 B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던 겁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표현이죠. 얘네들은 하도 많이 보는 표현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표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기에 있는 A와 B가 대등접속사 but 요놈에 의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A와 B는 반드시 같은 품사여야만 한다. 그리고 문법적 기능도 같아야 된다. 주격이면 주격끼리, 목적격이면 목적격끼리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 즉 대등접속사의 성질
반드시 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들을 하나하나 직역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is, 이것은 not only expresses, 표현할 뿐만 아니라 뭘? ideas, 생각을 but may actually shape, 실제로 구현할 수도 있다. 뭘? them, 그것들을, 즉 생각들을. literature, 문학은 is this, 이것이다. 이게 뭔데? charged with meaning, 의미로 채워진 이것이다. this, 이것은 separate, 분리한다. man, 인간을 from other animals, 다른 동물로부터. but, 하지만 this, 이것은 also, 또한 reduces them, 인간들을 격화시키기도 한다. to the level of animals, 동물의 수준까지. this, 이것은 is not merely a means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 수단일 뿐만 아니라 this, 이것은 is also, 또한 an expression, 표현이기도 하다. 뭐의 표현이냐면 of shared assumptions, 공유된 생각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음 독해 영상 올라올 때까지 이 문장 하루에 꼭 5번씩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끝이에요.